이번 장세에서는 주가가 어마하게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 있죠. 맞죠? 예, 그런 애들이 뭔가의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급등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예. 사실 이런 데에서는 예? 이런 데서는 투자자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한다 1번, 안 좋아한다 2번. 투자자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거 좋아하겠어 이거?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주가의 조정을 이렇게 많이 받았잖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어떻게 투자자들이 좋아한다 이 말이죠. 상이 나오고 이래 해야 이제 좋아한다는 거지. 아우 싫으다. 바닥이라고 봤는데 그 라인들이 싫으다는 거지. 아 싫으다. 이런 것들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이 그래서 반란군을 일으키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시향부터 가겠습니다. 전부 다 준비되신 분들은 박수를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북한에 대한 관점이 점차적으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다. 맞죠? 되고 있는 부분들. 그게 이제 뭐 식량도 될 것이고 또 의료 지원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주 많죠. 뭐 철도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부분들, 그 다음에 운송, 물량이 아니지 뭐야 물류, 그죠? 물류들 이런 것들도 다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관련성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건설, 그 다음에 철강 부분들, 맞죠? 다 필요한 부분들, 뭐 시멘트 이런 것들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이야기가 돌아가면서 나오더라. 자, 오늘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를 한번 보면 오늘 보면요. 오늘은 미국에 달튼 인베스먼트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오늘 21일이죠. 21일 날 6시 거의 7시에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국민연금의 주주권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런 공개 서한이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미국 달튼 인베스먼트는 한국형 스튜어디스 코드에 처음 참여한 미국계 회사예요. 요즘에 미국계 투자회사가 많이 거론되고 있죠.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투자회사가 이름 뭐죠? 기억나시는 분? 미국계 투자회사 자산운용사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블랙록이 있었죠. 거기에 또 미국 달튼 인베스먼트가 또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왜 주목받냐 하고니까 한국 정부하고 그렇죠?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어떻게 한국 정부와 국민연금에 직접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기준 강화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배당 확대가 나왔습니다.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개사항을 전해냈다. 그러니까 스튜어디스 코드가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이제 유보율을 너무 많이 쌓여놓고 주주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기업에 몸집 불리기만 하는 기업들은 이제 제재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국민연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한국 시장을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보니까 회사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다는 거죠. 투명하지 않고 약간의 자기 기업만 살아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에 대한 생각을 아직까지 많이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배구조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투자의 문화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요청하는 바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뭐 점차적으로 좋아지겠죠. 좋아지는 부분들. 그게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올해는 아마 배당이 전체적으로 약 30조 가까이 웃돌 것이도 보인다. 여기 좀 나왔죠. 그래서 앞뒤가 맞는 어떤 기사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씩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배당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배당도 중요하지만 그죠? 근데 외국계 큰 자산들은
배당을 좀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돼요. 예. 그러면서 이 배당이 무시 못할 돈이란 말이죠. 배당을 받아서 그들은 결국은 뭘 하느냐? 예. 뭘 할 것 같아요? 김포시 부선님 어서 오세요. 얘네들은 배당을 받아서 뭘 할까요? 큰 자금들, 메이저 자금들은 배당을 받아서 뭘 할까요? 그렇죠. 재투자라는 겁니다. 만경 좋습니다. 플러스 5점 갑니다. 예?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재투자. 그러니까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투자 자금이 요만큼 있으면 배당을 이렇게 방어만큼 받겠죠. 또 이만큼 또 투자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성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투자하는 자금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이게 외국계 자산가들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배당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무시하죠. 아이고 깨개개 그 5% 받아 뭐 하려고. 단타 한번 치면 그냥 5% 10%인데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재투자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마음도 편하고요.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어떠한 힘의 비축이 됩니다. 단타를 해보면 단기 투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는가 맨날 지켜봐야 돼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맞죠? 네. 단타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번 1번 눌러보세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더라 1번. 안 피곤했어요? 할만했어요? 2번. 1번 안 누시면은 단타를 하는 분들은 없다는 거지. 이미 계시네. 아이고 모닝스타님하고 모이카님. 사실상 단타를 안 해도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면서 시세 확인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오실 분들 맞죠? 시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안절부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로 가면서 배당에 대한 재투자가 진행되면 장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수급 현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매수해 나가고 있더라.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뭐 금융 투자는 많이 좀 매도가 됐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에 대한 시세 부분의 바닥이 좀 강하게 맞았어요. 강하게 맞았고 난 다음에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슈팅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의 하나의 추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추세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우리 투자자들에 대한 생각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세를 따라가는 건 알지만은 그 추세에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알고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마을금고도 올해 배당 4.5%예요? 은행에? 야, 그러면 1억 넣어놓으면은 1년 뒤에 450만 원 나와? 그래요? 1년에? 연이자 엄청 세네요? 새마을금고 세네. 진짜예요? 4.5%? 잘 봐야 돼요. 어떤 데 보니까 은행 3%대라고 자랑하더라고. 3%대. 4%대인가 자랑해. 4%대. 그래서 보니까 밑에 뭐라 적혀있는지 알아요? 밑에 뭐라 적혀있게? 플랜카드에 무슨 은행 4% 금리 하면서 딱 나와 있어.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 뭐라고 적혀 있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잘 봐야 돼요. 2년 적혀 있어. 2년.
2년 2년 동안 돈을 넣었을 시 4%를 이자 받는다라고 적혔다. 이자는 아주 쪼만하게 적어놨어. 아주 그냥 더러운 놈들 아주 그냥 2년 적어놨어. 2년. 잘 봐요. 아무튼 뭐 1년에 4.5%면 뭐 잘 받네요. 그죠? 그래요. 한번 더 알아보시고 4%대는 전 처음 들어가지고 4.5% 1년 동안 해가지고 준다고? 아무튼 뭐 주면은 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 있는 자금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죠? 이자가 저금리 시대 이자가 안 되니까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 지점은 뭐 돈을 좀 끌어오기 위한 어떠한 큰 조치를 한 거예요. 4.5% 정도면. 그죠? 자, 그러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 소형주 종목들이 어떠한 이슈를 타면 주가에 대한 급등을 결국은 상을 만들어 가요. 상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우리 종목도 상 갔다가 내려와 가지고 오늘 매도해 버렸어.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동nem장 어서 와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 쪽은 추세를 지금도 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부분들도 꾸준히 가고 있죠. 꾸준히 힘을 내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건 뭐냐, 시장의 힘이 나오는 거는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장이 이뻐지면 어떠한 자금들이 옵니다. 이뻐진다, 상승한다 하면 어떠한 자금들이 올라와요. 어떤 자금들이 올라옵니까? 오늘 스마트폰을 오신 분들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다 오셨네요. 오메. 그렇죠. 신용 규모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는 신용 규모가 막 빠지는데, 시장이 조금 좀 이뻐지고 될 것 같으면은 신용 규모가 증가해요. 맞죠? 그러니까 배가 아픈 자금, 어디서 돈을 빌려서 나도 먹겠다고 아주 달라들죠. 달라들었던 자금이 지금 신용 규모가 약 10조입니다. 10조. 10조 지금 현재 10조 2천 10조 한 3천 되겠네요. 3천 정도 되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감한 베팅을 하다가 단기 고점에 또 물리게 되면 또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번 한수가 얘기하죠. 바닥권에서 바닥권 우리가 10월 달부터 매수했던 자리들은 거의 다 신용 규모가 거의 뭐 8조대 후반에 9조 초반대 매수했단 말이죠. 거기가 굉장히 쌌던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1조 이상 올라갔던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유념을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이쁜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고, 시장에서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던 종목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그러니까 종목별 신용이 많이 증가한 종목들은 어떻게 약간의 매도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 옳다. 자, 이거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겠습니다. 종목당의 신용 규모가 단기간에 증가한 종목들은 이익을 취해주면서 가라. 그래야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밸런스를 좀 맞출 수가 있어요. 시장의 밸런스. 우리가 앞전에 신용 규모가 증가해가지고 주가를 좀 주식을 좀 매도한 타이밍들이 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이 DKDNI라는 종목이에요. DKDNI도 우리가 2,000원대의 매수를 KCTC하고 뭐 동거관련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거의 매수를 다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이 종목도 지금 10월 달에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죠.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요 조정을 받고 여기까지는 신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용 규모가 많이 증가했어요. 한 1%대에서 한 5%에서 6%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매도시켜 버렸어. 매도시켰는데 하루 이틀은 올라갔더라고. 근데 재차
개인 투자자 영역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건 다시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파동에 이뻤던 종목들은 조금씩은 이익을 좀 취해 나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있으면 이번 장의 현금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은 다 느꼈을 거예요. 현금이 있어야 다음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장에 바닥권에서 시작해서 이런 파동들만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시킨다 하더라도 수익률도 바닥권에서 하면 거의 100%가 나와버려요. 소형주는 100%까지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대신에 시장에 어려움이 있어야 돼.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서는 100% 나온다. 근데 대형주는 100%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삼성전자 끼케야 바닥에서 잡아도 잘 나와야 20입니다. 잘 나와 20%예요. 그래서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소형주 투자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자본에 갖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됩니다. 그래서 소형주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주가 지금 버블이 많이 안 났어요. 안 났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소형주는 어디에 납품합니까? 네, 한선이님 어서와요. 소형주는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해요? 그렇죠. 대기업에 납품하죠.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여기에서 만든 물량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슈가 된 종목이 뭡니까? 오늘 가장 이슈가 된 게 휴대폰 쪽에서 나왔는데 오늘 뭐 나왔어요? 휴대폰에 뭐가 오늘 나와서 막 하루 종일 네이버에 떠들었잖아 아주. 폴더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죠? 폴더폰에 대한 얘기 엄청 많죠. 증권가에서 보는 뭐 가격 평가는 4위네요. 4위는 그랬네. 그 다음에 갤럭시 폴드 안에 카메라만 6개 맞죠? 사실상 폴드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많이 들어가는 것이 카메라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메라는 휴대폰에도 들어가지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뭐하고 연결돼요? 자율주행으로 연결되잖아. 자율주행. 그렇죠? 자동차 자율주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카메라 모듈 부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최초 미리 먼저 분석한 종목들이 파워로이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시험 가놨어요 아침에. 그런 관련주 하면서. 근데 여기 따라 들어가면 바로 그냥 5장 냅다 때려맞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분석도 어떻게 바닥에서 해놔야 돼 이제. 이야기가 다 재료가 나온 부분들을 보고 매수하면 어떻다? 늦다. 늦어요. 주식 투자는 진짜 정보화 시대에 진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빨리 사야 돼. 그래야 좀 더 싸게 사고 그래야 좀 더 먹어요. 아니면 이 종목이다 라고 베팅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배포가 있든지 맞죠? 큰 마음이 가질 수 있는지 그게 되어야 돼요. 출발하네? 오케이 한번 사보자. 과감하게 처장선에는 질러보자.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초보분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양선까지 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전에는 투자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했죠. 우리 VIP 가족분들에게 오늘 그 얘기했어. 참 현금이라는 것은 참 재밌는 종목이다. 그렇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손이 엄청 간지러워요. 아주. 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면서 손이 아주 간질간질거리지. 맞죠? 근데 현금이 없을 때는 꼭 이상하게 바닥권이야. 내가 현금이 없으면 바닥권이야.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는 온몸이 막 비틀어요. 빨리 안 가니까. 아 죽겠네 아주 그냥. 아 힘들어 죽겠네 아주. 한수야 언제 가니? 이 종목은 진단 안 했어요. 그래도 이 종목은 조정을 크게 많이 받지 않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손이 간지럽다. 용두봉님 안 그랬어요? 나는 가프님 현금 좀 있을 때 뭐 살까 막 눈이 그냥 어떻게 동그래지잖아. 방송도 재밌어지고. 현금이 없으면은 방송이 재미없어. 맞나요? 그래서 현금의 중요성이 중요한 거예요. 현금이 있으면 방송이 엄청 재밌다. 공감되시면 1번. 현금이 없으면 방송 들을 것도 없다. 왜? 살 돈이 없는데. 방송 들어봤자, 에휴, 살 돈도 없는데 뭐하러 듣나? 이러잖아요, 지금. 현금이 있으면 방송이 엄청 재밌는겨. 그리고 집중도 된다.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현금이 있어야 방송이 집중도 되고, 공부도 돼. 그리고 내일 뭐 살까? 약간의 이제 추세도 볼 수 있고, 또는 예상 종목도 뽑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현금이 있으면.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장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금입니다. 뭐 살까? 뭐가 돈이 될까? 그래서 단 10%라도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10%는 진짜 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죠. 그렇죠? 시장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급등이 나오는지. 이럴 때는 뭐 좀 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이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10%를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역으로 뒤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바닥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떻게 이 10%를 추가 매수하는 거죠. 결국은 추가 매수할 돈이에요. 근데 이게 보험이죠, 보험. 보험이라는 거지. 물론 사고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를 투자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과정이라면 그 기업을 충분하게 이해했다는 거죠. 이해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나머지 10%를 다 넣어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 정도 가격이면 나는 투자하겠다. 그렇죠? 가격에 대한 성립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아낼 수 있는 거죠. 미래 성장성,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실적 전환. 오늘 실적 잘 나왔어요. 실적 전환. 그 다음에 가치성에 대한 저평가 국면. 5천원 미만에는 가치가 저평가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평가 국면에서 추세가 나올 때는 어떻게? 그 추세를 꾸준하게 따라가라. 그러한 종목들은 분명하게 반란을 일으킨다. 재밌죠? 그래서 추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싼 자리에서 먼저 분석해서 가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모아가라. 나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하면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공부해야죠. 진짜. 돈 벌면서, 그리고 저축하면서, 그리고 종잣돈을 만드는 거죠. 이 종잣돈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투자하는 사람에게 이 종잣돈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되고 이제는 시장에서 내가 조금 흔들려도 좀 참아낼 수 있겠다 하면은 여기 종잣돈의 한 절반 정도 쓰는 거야. 이제 써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 종잣돈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야 실수를 많이 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진짜 1000명 중에 1명?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있는 돈 갖다 붓기 시작하는 거죠. 거의 3분의 2, 거의 90%는 시장에는 박살납니다. 실수를 줄인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 반복적인 실수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실수를 줄이면 이번에 이 실수 부분들을 한 번씩 했다는 거죠. 실수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손실을 입었겠죠. 근데 다음번에서는 이 실수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남아있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만 대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실수 안 하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대신에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실수를 하면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종잣돈이 깨져버리니까.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많이 투자했죠. 일하는 부분들이. 이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투자하는 시간도 있단 말이죠. 이게 꽤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플랜을 짜야 돼요. 현재부터 투자한다면 최소한 3년 뒤에는 나는 얼만큼에 대한 수익률 부분들을 목표할 것이며 내 자본금 부분들이 만약에 뭐 종잣돈이 5천이다. 맞죠? 3년 뒤에는 1억 정도는 만들 수 있다. 맞죠? 이렇게. 3년 안에 자본금에 대한 100%죠. 요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본금 대비 3년 뒤에는 한 2배 정도는 시장이 진짜 진행이 하게 되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럼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 종목이 100%를 갈 수 있는 가치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종목당 몇 프로 가면 되죠. 1년이면 힘들지만 3년이면 1년에 몇 프로씩 가면 진행됩니다. 진행됩니까? 3년이라면 3년 안에 100% 정도라면 물론 이건 확실히 무조건 갑니다. 이건 아니죠. 맞죠? 3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1년 만에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바닥 대비 30%만 가면 돼요. 요즘에 바닥 대비 소형주로 3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나오죠?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나온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맞지가 않은 강의 부분 아닙니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진짜. 오늘도 우리가 JW 중해작 우선주 오늘 매도했어요. 매도하니까 다 꽂아버렸어요. 이걸 왜 샀냐? 이거는 옛날에 지난 5월이죠. 옛날에 지난 5월 달에 이것도 뭐가 나왔냐면 이제 중해제약 우선주가 가장 주력 상품이 뭡니까? 이거부터 공부합시다. 주력 상품이 뭐예요? 수액, 링거죠, 링거. 링거 마주로 가면 여러분들 다 보세요. 거의 중해제약하고 CJ 제일제당하고 그다음에 대한약품 이쪽인데 이게 제일 많아요. 수액 부분들이. 지난번 이게 작년에 5월달 6월달 보면은 기사 보면은 이 결핵의 부분들 북한 결핵 부분에 대한 의료 지원 이게 나왔어요. 의료 지원 나왔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 대북주들이 지금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맞죠? 지금 뭐 베트남에서 북미에 대한 정상회담 다음 주 일어나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번에도 한 번 또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재료와,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적 부분들을 보는 거죠. 전체적인 4분기는 조금 미흡했지만 전체적인 2018년도에 대한 실적은 2017년보다 많이 증가했단 말이죠. 17년은 적자 났어요. 영업이익이 뭐 소폭이지만 7억 정도 적자 났는데 이번에는 100억 났네요. 104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 결산이 되면 이 종목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 아시겠죠? 내일 장중에 김포시 부장님 오세요. 오셔가지고 종목 근데 몇 종목 돼요? 대략 종목 몇 종목 됩니까? 내일 아침에 나오세요. 우리 가족분이니까 40개? 오케이. 나오셔가지고 하나씩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내일 장중에 방송은 30분까지는 시황할 거예요. 시황하고 그 다음에 30분 이후에 10시부터 11시 오전 저녁 11시 들어가니까 요 1시간 동안 갖고 있는 종목들 컨설팅 부분 들어갈 테니까 그때 오세요. 오케이. 자, 주력 상품이 그 수액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 전환이 3분기부터 좋아졌습니다. 3분기부터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매수가 조금씩 됐던 부분인데 오늘 급등은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실적이 전환되니까 기업이 어떻게 가치가 높아집니다. 40개예요. 40개. 400개가 아니고 40개 아니야? 400개야? 400개예요? 잠깐만. 김포시분이 400개예요. 40개 아니고? 400개예요. 아 진짜 김포시 부자네. 400개예요. 큰일 났네. 내일 한수 목 터지겠네. 어메. 내일 죽겠어. 내일 종목 진담만 한 2시간 각이다. 내일 종목 진담만 2시간 각이다. 400이요. 야,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나오세요. 아침에. 내일 단디 가구하고 나올 테니까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얘기합시다. 자, 집중하고요. 자, 실적이 좋아지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죠. 회사의 가치는 올라간다. 근데 지난 장에 조정이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근데 봐봐요. 종합주가지수는 조정을 엄청 크게 받았죠. 2018년도 6월달부터 10월 30일까지 엄청 크게 받았죠. 근데 이 종목은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종목 많이 받았나요? 이 정도면 받아볼 하죠. 즉 지수보다 떨어지는 각도가 적었다는 겁니다. 그럼 적었다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이 보는 종목하고 한수가 보는 종목이 완전 틀리잖아요. 떨어지는 폭이 작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받쳐주는 사람이 뭐야? 있다는 거죠. 맞나요? 맞으면 1번. 여기에 대한 뜻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종목들을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만 사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매수해가지고 요거 매도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원모작 했다고. 들어오면 또 삽니다 해서 여기서 또 매도했어요. 여기서도. 여기도 매도하고 여기도 매도했어요. 맞죠?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갖다 내려온 자리 여기서 매수했네. 그렇네요. 그리고 또 사놨던 분이. 근데 여기서 12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은 실적이 좋아지니까 무상증자를 해버립니다. 물론 많지는 않아요. 100%에 대한 무상증자가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무상증자를 줬다는 것은 일단 주주를 생각을 좀 하는 거겠죠.
일단 무상증자는 어떻게? 받아내는 부분이고 받아. 근데 오늘 뭐가 나왔냐면은 이 얘기가 나왔어요. 몇 주에 한 주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한 주 받은 게 아니라 보유주식이 작으니까 한 주 받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점 봐봐요. 273억 규모의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왜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거죠. 결국은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또 상한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아침에 너무 많이 나와버렸어. 나와서 상한가에 갔어요. 갔는데 상이 풀리는 바람에 우리가 3분의 2 정도 매도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뒤에는 이런 것도 또 나와요. 이건 과거 형태 보면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슉 나오죠. 이런 것들. 한 번 나갔다고 들어왔다고 해서 다음번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석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단숨에 이거 30% 나와버렸어, 이거. 그러니까 반년 만에 6개월마다 30% 지금 나오고 있어, 지금. 6개월에 두 번만 하면 되잖아요. 6개월에 두 번만 하면 돼. 충분히 가능해요, 소형주들은. 맞나요? 근데 얘는 뒤에 또 한번 나오겠어요. 한번 봐봐요, 나오는지. 지난번에 태경화학도 마찬가지죠. 태경화학도 지난번에 누가 진단했잖아요. 진단하고 여기서 진단하면 어떻게 해? 여기 오른 데는 매도를 해주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가 되면 그 바닥에서는 사면 최소한 바닥 대비 20%는 나온다. 여기 보니까 15% 나오겠는데. 90 정도 있었어, 모니스타님? 오늘 매도했어요, 못했어요? 모니스타님 매도했어, 못했어? 아침에 땅 뜨면 매도하는 거 배웠잖아요, 모니스타님. 했어, 안 했어요? 못한 거 아니에요? 바쁘신 분들은 못한 분도 계신다, 맞다. 종목 진단은 내일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종목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보면은 뭐 온몽이 위해서 이쪽이 좀 기다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재료들이 이번 장에는 소형주들이 많이 조금 접목이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접목이 되면 충분하게 진행한다. 그런 것들. 70% 팔았어요? 잘했어요. 뭐 다음에 또 공략하면 되는 거지. 또 공략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일성건설도 대북주 탔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지금 나온다고. 근데 지난번에 보면은 봐봐요. 우리가 수남매 랠리에서 표를 먼저 보여드렸죠. 지난번에 수소차, 정부 정책 부분들, 그 다음에 대북, 대선인물, 창업투자, 그 다음에 제약품, 요 밑에 있죠. 맞죠? 요 순서는 바뀔 수 있어도 하나씩 흘러가면서 나올 수 있는 섹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석할 때도 하나의 플랜을 짜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 좀 더 편하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다 사버렸잖아. 오늘 김포 부자님이 오늘 우리 가족분 처음 오셨어요. 근데 이제 방금 400개는 처음 들었네요. 아까 인사할 때 왜 그 말씀 안 하셨어? 400개는 너무 많이 담았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투자에 담았다면 괜찮은데 그 종목 다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저는 다 압니다. 또는 그 회사에 대한 주력 상품들을 400개 종목을 다 압니다 하면은 뭐 굳이 진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할 필요는 없어.
근데 당연히 다 모를 거예요. 예. 맞죠? 대박입니다 진짜. 물론 그 중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좋은 기업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게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담았다 보면 수익률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수익금이 작아.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알아. 지금 계좌에 적혀 있으면은 바닥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많이 다 있고 플러스 난 것도 많이 다 있어. 근데 플러스 난 금액들이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돼. 맞죠?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돼. 100개는 줄인 거예요? 그래요? 일단 내일 자세하게 플랜을 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예. 줄일 거 줄이고 포트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 오늘 양봉꽃님도 그랬잖아. 양봉꽃님도 350에서 400개 오셨는데 싹 다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늦게 교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와서 여기서 교체해 나가야 돼.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담아 나갈 수 있다고.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 올라오면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반등파가 있단 말이에요. 반등파도 올라오는 거니까. 대신에 새로운 종목들은 요 반등 나올 때 이만큼 더 나온다는 거지. 선택은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부자합반의 공부를 큰 틀을 공부했다면 그 종목들도 다 믿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리고 종목에 대한 비중도 좀 지키면서 가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이제 힘을 좀 키워야 되겠죠. 처음부터 많은 자금들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못 이겨. 만약에 큰 자금들을 만약에 투자해가지고 종목을 막 20% 샀다. 한 종목에. 근데 이 자리를 이겨낸다. 이 못 이겨나가요. 그렇죠? 초보분들은 분산 투자가 맞아요. 그렇죠? 다만 지난번에 얘기했지. 지난번에도 나하고 맞는 포트폴리오를 줘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고참님들 봐봐요. 수익이 날 때는 한 번씩 올라올 때는 수익 전환이 나올 때는 이렇게는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제. 종목당 거의 1000만원씩 나와요. 고참님들은. 이거는 이제 뭐 초보분들이 아니에요. 고참님 1000만원씩 나온다고. 수익 날 때는. 그 다음에 JRP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천만 넘어가 버리죠. 우리 망영도 오늘 오셨잖아요. 고참님들은 집에서 지금 공부해도 괜찮은데 또 이 시간에 또 나오셔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투자의 힘이고 기업에 대한 믿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장 자신 있어요? 다들 자신 있는 분들 9번 눌러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2018년도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나왔어요. 그러면 19년도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좀 더 좋아지겠죠. 다음 종목 만경님이 또 키울 수 있는 종목이 나오니까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고차님들의 힘들이 이제 초보자들에 대한 마음들을 잡아주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뭐 많이 담지도 않았죠. 거의 뭐 950주 정도면 뭐 많이 담지도 않았는데 한 400만원 투자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360만원 수익이 났던 분이고, 이번 장에 손절하신 분들은 전부 다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손절하신 분들은 괜히 손절했어, 죽겠네, 아주 그냥 속이 쓰리네, 내가 그걸 못 참았네, 후회하고 있다고. 지금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주고 사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살 수 있을까요? 매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매번 얘기하는 추세를 따르라는 것은, 추세가 나온 종목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이 추세가 지금 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있는 자리라면 그냥 사라. 오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찬가지 시장에 대한 것들이 조정을 엄청나게 JYP도 많이 했지만 이 고생했던 거 지우고 새롭게 추세가 나올 때는 어떻게? 이 추세를 어떻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추세라는 것은 결국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뭐가 들어있다? 내가 들어있나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 있잖아. 머니. 머니인지 머니인지. 머니? 머니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머니. 그러니까 돈으로 계속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 부분도 어떻게 해요? 증가하잖아요. 거래가 굉장히 작았던 부분보다 뒤에는 거래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시장의 관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추세를 안 따라가요? 추세 따라가야지. 이번 장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를 따라가실 분들은 빨리 공부하세요. 나중에 비싸져 가지고 이거 살까요? 질문하지 마시고. 꼭 늦게 오신 분들이 여기서 꼭 딱 매수하려고 그래. 물론 15,000에도 우리가 한번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밀진 못했어요. 많이 밀었던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밀었다고. 네, 나도 성우님 어서와요. 그래서 이번 장도 추세를 따라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추세 따르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계좌 공개했던 부분들의 가치만큼 여러분들도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믿고 플러스 추세를 따라라.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부분들을 좀 배우시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목이 많다고 그 투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종목을 알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알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수익 내고 손실도 갖는 것도 내고 수익 가져가는 건 나예요. 그럼 나는 그 자금들을 무엇을 담아가면서 나는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심히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주력 상품이 뭔지를 방금 무방에서도 얘기하잖아요. VIP 방송에는 더 얘기해요. 종목하는 분석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조정 시에 더 견딜 수 있겠지. 자, 공감되시면 1번. 그리고 기본적 분석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차트입니다.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 첫 번째 이평선, 두 번째 거래량,
세 번째 추세. 추세는 상승 추세, 하향 추세, 횡보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구간, 그 다음에 매도 구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도 시장에서 밀어내면 답 없습니다. 그냥 밀립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심리 분석까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시장은 매번 시장이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에 대한 반복을 합니다. 항상 시장이 좋을 수는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면서도 시장은 흔들립니다. 2017년도 그랬죠. 2017년에 탄핵 맞고도 시장은 움직였어요. 그리고 정권 바뀌고 급등 나왔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 경제 부분이 바뀔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물론 지금 많이 욕은 먹고 있지만 경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뀔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 급등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근데도 주가가 그냥 마냥 간 게 아니라 주가 조정하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할 때마다 도망간다고? 결국은 도망가는 사람들은 저 위에서 다시 들어오길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추세에서도 흐름도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좀 읽어 나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감내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한 종목에 100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씩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각자의 다 그릇이에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력 부분들이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경력 부분들. 그래야 내가 얼만큼 감내할 수 있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전부 다 물어보면 얼마 정도 투자하면 참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100만 원이요. 나는 200만 원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각자의 자신의 비중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설문조사 해볼까요? 해보자 오늘. 네. 스마트폰은 안 뜨잖아.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예. 설문조사에서 질문이 나는 나의 비중을 솔직히 잘 모른다. 여기 이름 안 나와요. 예. 그렇죠? 예. 모른다. 잘 안다. 아리까리하다. 그렇죠? 예. 헷갈린다는 거죠. 예. 아리까리하다. 자, 1번은 모른다. 2번은 잘한다. 3번은 아리까리하다.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적용을 누르면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이제 화면이 뜰 거예요. 안 뜨면 여기 한번 채팅창을 이렇게 치워보세요. 치워보면 안에 숨어 있을 거예요.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뜬 분들은 1번 눌러봐요. 예, 한순간 지금 적용 눌렀는데 내 PC에 이 화면 떴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떴습니다. 1번 눌러봐요. 오케이. 그거 다 누르세요 이제. 예, 선택해봐. 선택 다 하면은 제가 종료 누르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요. 예. 누가 누군지는 몰라. 다 됐네요 이제. 예. 스마트폰은 안 떠요. 스마트폰은 그냥 누르세요. 번호. 스마트폰으로 오신 분들은 그냥 번호 눌러. 1번 모른다, 2번 잘한다, 3번 아리까리하다. 그거 누르고 제가 투자의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맞죠? 예. 자, 갑니다. 양복구님은 잘 알아요? 자기 비중을?
자, 갑니다. 종료 눌러볼게요. 자, 종료 확인. 답변수가 12분밖에 안 했네. 그만큼 스마트폰을 많이 오셨네요. 맞죠? 그거 잘한다. 맞네요. 야, 12분 했는데 7분이 나는 잘한다 라고 했어요. 다행입니다. 이분은 축하드려요. 예, 그래도 나의 비중을 얼만큼 담아서 가야 될지 안다는 분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모른다는 분은 3분, 헷갈린다는 분은 2분, 이렇게 계시네요. 예. 오케이. 가쁘님은 모른다. 아카시아 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안산 부자땡님은 잘한다. 모닝스타님도 잘 알고요. 예, 주식이님도 잘한다. 뭐 잘 알고 모르고가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왜냐면 모른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내가 얼만큼 담아야 될지 모르니까 비중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얼만큼 담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으니까, 비중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담다 보면 어떤 특정한 종목을 사다 보면 이게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들 경험 있죠? 근데 이상하게 비중이 많아지는 종목이 뒤로 가. 뒤로 가. 올라가면 좋은데 뒤로 가. 가긴 가는데 뒤로 가. 미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비중을 아주 조금, 엄청 조금 잡은 종목은 더럽게 잘 가. 미치는 거야, 아주 그냥. 많이 잡으면 뒤로 가고 조금 잡으면 더럽게 잘 가. 이래 되면 머리카락 막 뜯는 거죠, 이제. 짜증나 죽겠네, 아주 그냥. 사조 시푸드 아주 그냥. 사조 대림 아니면 또 뭐 사조 동아원 아까 있죠? 예. 사조 동아원 아주 그냥 조금 담았는데 아주 그냥 더럽게 잘 가네, 아주. 예. 희한해요. 예. 그래서 비중에 대한 것들을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고루 담아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담아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100만 원 정도 투자해 보면 이거를 투자했을 때, 조종했을 때 충격 파동이 얼만큼 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예. 100만 원 투자하니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네. 예. 그럼 이게 자기 비중이 되는 거예요. 즉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게 자기 비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각자 이제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뭐 1억 기준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이 이제 1%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나는 1%는 시장이 안 좋다더라도 나는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음번 버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모르시는 분들은 비중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비중을 더 실어 나가야 될 종목들은 선정을 해서 분석해서 더 늘려나갑니다. 그게 소형주 부분들을 우리는 몇 프로? 나는 가뿐히 말해보세요. 소형주 몇 프로예요? 3%. 네. 그렇죠? 네, 3%. 그 다음에 대형주는 몇 프로? 5%. 그러니까 정해놓고 가면, 이 큰 틀을 정해놓고 가면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더 올릴 수 있지만 요만큼만 해서도 어떻게 수익 부분이 진행됐을 때도 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개하면 그래도 많이 공개한 거죠. 맞죠? 예. 근데 종목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맞춰서 이제 종목들을 담아 나가는 거예요. 투자하는 방법, 얼만큼 들어가는 것들, 타이밍,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 투자자는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거 좋대, 북한 탔대, 대북 탔대, 오케이 나 오늘 매수한다, 쏴! 하면서 쏘잖아요. 쏘기 뭘 쏴? 예. 나한테 가슴 화살 꼽히는지도 모르고 맨날 쏘기만 쏘잖아, 아주 그냥. 그것도 대출받아 쏘잖아, 아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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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돌아와서 나를 아주 겨냥하고 있는데 쏜대,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맨날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터지는데. 그렇죠? 바닥에 샀는데도 터져요. 바닥에 샀는데 주가 더 빠지잖아.
대신 빠진다고 해서 도망가진 않았어요. 바닥이라고 샀는데도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도망갔어. 그래도 우리에 대한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회복을 하고 회복을 넣으면서 수익으로 전환할 때 투자가 이런 거구나. 오늘 우리 가족분이 나나리 발전님이라고 계세요. 오늘 중해지약 딱 올라오면서 약간의 마음고생도 했나봐요. 등락파동이 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비중을 좀 실었겠죠.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회사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은 어디서 진짜 올라오는 것들을 나오고 있네요 라고 기업의 가치 믿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스스로 하나씩 느껴갈 때가 이제 하나씩 성장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는 저 정도 받아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방법. 시장에 오래 살아남다 보면 한 번은 기회 옵니다. 그때까지 준비 잘해서 한 번에 다 어떻게 싹 다 사도 돼요. 10월 30일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 다 싸졌잖아. 그때는 돈 왕창 써야지. 그때는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싹 다 그냥.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용기도 필요하겠죠. 용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용기를 부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심한 몸부림이지 그냥. 어거지로. 그런 용기는 나중에 죽어요. 좀 더 내가 아는 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용기 투자자가 되세요. 또는 모험 투자자도 좋습니다. 모험 투자자. 야, 필명 괜찮다. 나중에 모험 투자자 이런 거 한번 써볼까? 모험 투자자. 그래서 이번 장에는 추세를 나오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내 계좌에서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가치성 있는 부분, 아직까지 실적이 아직 덜 나오고 또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조정을 했던 종목들,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은 이번 장에 조금씩 인정을 받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매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만 준비하세요. 많이 인기 탄 것들 준비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러면 21일 날 밤방송의 핵심 부분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세요? 질문사항 있으면 올려주십시오.